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철한 TV의 주제는 중국의 정치 권력 변화, 특히 장유사의 숙청이 김정은 정권의 보호를 위한 마지막 안전핀이 뽑힌 이 사태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유사 숙청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시진핑이가 실각됐다, 실각설이 한참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시진핑 세력이 군부의 마지막 2인자를 이제 실각을 시킴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시진핑 주도의 중국 일당 1인 지배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의 내부 권력 변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과의 G2 전쟁, 그리고 트럼프 대 시진핑 간의 이 세계 질서를 놓고 벌이는 이제 엄청난 변화의 구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장유사라고 하는 사람이 식충됨으로 인해서 왜 김정은 정권에게 이게 재앙이 되고 또 김정은 정권을 보호한 국의 마지막 안전핀이 뽑혔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왜 장유사 숙청이 김정은에게는 재앙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이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진핑은 호웨이둥과 미야호하를 대표하는 이제 대해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 그룹과 장유사와 류전리를 대표로 하는 월전방이라고 하는 양대 파벌을 이제 서로 경쟁을 시켜왔습니다. 호웨이둥 이 세력은 이제 친 시진핑 세력이고 장유사와 류전리는 기존의 군부 세력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군부 세력은 덩샤오핑 주석, 장쩌민 주석,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과 이어지는 중국의 기둥 세력입니다. 이 기둥 세력의 원칙이 뭐냐? 바로 덩샤오핑 주석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의 부패를 막기 위한 개혁개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연임까지만 허용을 했습니다. 5년이 기본 이제 임기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3년임을 하겠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 기본 원칙, 덩샤오핑 주석이 내놓았던 개혁개방의 기본 그 정치 변화에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제 그 정의라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걸 훼손시키고 1인 지배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그야말로 덩샤오핑 주석의 정책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군부는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뒷받침하는, 그래서 대부분 중국의 군부 세력은 장쩌민 세력이 막강합니다. 자, 시진핑 세력이 들어오면서 호웨이둥을 포함한 신진 세력이 나와가지고 기존의 군부 세력과 싸웠는데 항상 군부는 이 장유사와 류전리가 이게 앞서왔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권력을 굉장히 압박하고 시진핑의 실각설을 보도할 만큼 중국 군부, 특히 중국인민 해방부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시진핑이가 3년임을 할 때 이거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특히 둥서평 주석의 개혁개방 정책,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이 부패하지 않고 10년에 한 번씩 교체됨으로 인해서 권력의 정화, 정의, 자,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 장치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년 넘어서 15년, 20년 하게 되면 이거는 장기 독재로 가는 길이고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둥서평 주석이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공산당의 원칙을 세웠는데 바로 연임만 하게 돼 있어요. 10년만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10년 이상 하겠다는 것은 둥서평 주석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 그 당 전대 때 시진핑에게 굉장히 이제 분노해가지고 내쫓는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후진타오 주석이 시진핑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왜 일개 그 주석이긴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1인 지배 체제가 아니라 집단 권력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공산당 주석이 총서기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단 권력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집단 권력이 합의를 해야 이 권력자가 이걸 이제 동의하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시진핑은 시황제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국의 군부 세력은 바로 이 시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한 굉장히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한 거죠. 자, 그러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왜 대만을 침략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대만 침공을 통해서 자기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고 전쟁 기간에는 자기의 어떤 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면 바로 추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자기 장기 집권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장유사나 류전리 같은 전통의 중국 군부 세력은 대만 침공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침공이라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어요. 군사적으로 만약 때려가지고 대만이 반발하게 되면 대만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나라겠지만 제2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마치 대단한 군사력 가지고 단숨에 이길 것 같지만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더 찡겠지는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버티면서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지금 고전을 겪고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망신당하게 되면 중국 공산당 체제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오히려 대만에 의한 정치 개혁의 불씨가 대륙으로 넘어와 가지고 공산당 개혁의 열망을 중국 인민들이 이제 갈망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중국 대륙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대만 침공은 중국 군부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공작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흡수해가지고 서서히 하나로 가는 길이 맞는 거죠. 시진핑이란 사람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장기 집권 가려고 하냐. 바로 마오뚱은 중국 대륙을 통일시킨 영웅입니다.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죽였지만 중국 대륙 통일했다는 그런 이제 업적이 있고, 동샤오핑 주석은 이 거대한 대륙을 먹고 살게 한 그 개혁 개방의 혁명가, 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시진핑은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바로 대만, 홍콩, 중국의 주변의 모든 국가를 통합을 해가지고 진정한 하나의 중국을 만들었다는 황제. 자, 이걸 지금 시진핑이가 꿈꾸고 있는 거죠. 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대만을 침공해서 자기의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북한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왜 시진핑과 장유사와의 관계에서 왜 재앙이 되냐? 바로 중국 군부가, 자, 그러면 중국의 군부는 중국 군부와 북한 정권 간에 깊은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6.25 전쟁을 통해서 인민해방군과 북한의 인민군 간의 혈맹을 통한 이제 그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북한 군부와 중국 인민해방군 간에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는데, 이걸 김정은 때 와가지고 많이 훼손이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북한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우리 말을 안 듣는 저런 북한 따위는 우리는 이제는 교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펙 회담도 오고 한국에 대한 그런 이제 상당한 이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항하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시진핑과 김정은 간의 이 관계가 안 좋아졌냐? 이거는 개인적인 또 관계도 있습니다. 바로 2013년도에 시진핑이가 중국 갈 때, 그때 이제 장성택이가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장 부장이 막 욕을 합니다. 그때 그 류현우 씨 책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핵 실험을 하고 나서 연애를 차렸는데, 그때 이제 장성택 행정부장이 거의 막 폭탄 선언에 가까운 욕을 막 해댔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당신은 이제 시진핑으로부터 완전히 이제 정권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성택을 죽였는데, 그 전에 장성택 행정부장이 대규모의 국가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후진타오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이제 시 주석은 이제 권력을 이양받는 시기였고, 그러니까 후진타오 세력과 시진핑 세력이 같이 와가지고 장성택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북한이란 나라에 대해서 만약 김정은이가 개혁 개방을 거부할 경우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김정은을 갈아치우겠다, 이런 이제 비밀 모의까지 하는 거죠. 자, 이 모의 내용을 그 당시에 공안 차르라고 했던 조우융캉이 이 정보를 갖다가 지재령에게 알렸고, 이 지재령이는 바로 이제 김정은에게 집보함으로 인해서 장성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자, 그 이후에 소위 시진핑 반대파였던 조우융캉이 국가 기밀 누설죄를 뒤집어 쓰고, 소위 중국 공안 당국의 총책임자, 공안의 차르라고 했던 이 조우융캉이 몰락의 길을 겪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마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김정은이는 시진핑에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땡깡을 부리면서 윽박지를 놓다가 2016년 18년도경에 대련항에 불러가지고 김정은과 뭔가 이제 좋은 흐름을 연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뭘 했냐? 바로 중국이 군사 팽창을 위해서 일본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라진 선봉 쪽에다 이제 중국의 인민해방군 항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처음에는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이제 회담을 하고 나서 돌아가니까 중국군의 개입은 이제 김정은 정권에 몰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 주석과 김정은과의 관계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대 관계가 더 심화되고 있고, 이번에 그 천안문 막루에 김정은을 세우긴 했지만 이거는 푸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푸틴 얼굴 봐가지고 이제 세워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어떤 합의도, 그 어떤 교류도 없습니다. 지금 압록강, 두만강 그 대교 건설했는데 지금 아직도 차량이 못 다니고 있어요.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 교역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수입만 하고 있고 북한의 수출은 아예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 주석이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도했지만 1000명 이상의 대북 밀수꾼들을 전부 다 싹쓸이해가지고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밀수를 완전히 못하게 한 거죠.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는 건데, 자, 이거는 시진핑 세력이 북한에 대한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정권 지금까지 동시아평 주석 짱점인 후진타오 해가지고 얘네들을 계속 봐주고 또 봐줬는데, 이제는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많이 해줬는데 이제는 내 나라 그 방위비 올리고 돈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도 한계가 온 거죠. 그 한계 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해서 군부는 그래도 북한은 우리가 살려야 된다. 그래서 시진핑이는 이거는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강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장유사가 이제 중국 군부를 대표하는 2인자였는데 이번에 목이 잘렸습니다. 중이 된 거죠. 그러면 중국 군부가 시진핑 주도의 하나의 세력으로 이제 남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대륙에게는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할 때는 모든 게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거대한 대륙의 중국을 무슨 황제가 돼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시진핑이도 지금 완전히 정신줄 놓은 거지요. 김정은도 보이고 푸틴도 보니까 혼자 오래 해먹으니까 뭐 권력이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왜 동시아평 주석이 10년까지의 권력을 한정해놓고 바꾸게 했냐? 이건 정말 사람의 욕심을 제한시키고 특히 권력자의 욕심을 제어해가지고 당이 부패하지 않고 국가가 부패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닫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장점인도 지키고 후진다오도 지켰는데 시진핑이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안 지키고 권력을 독점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중국의 군부가 이거를 이제 방어하는 것인데 이런 중국 대륙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오면서 우리 한국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북한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중국 군부가 죽었으니까 뭐 중국이 뭐 시진핑이가 실각했니 안 했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지만 자 우리가 분석하는 여러 가지의 이 상황들은 정확한 정보 팩트를 기초해 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겁니다. 장유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시진핑의 1인 지배 체제는 강화될 것이고 앞으로 대만 침공으로 나가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대신 김정은 정권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길이 열린 겁니다. 중국 군부가 그나마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보호해왔는데 자 그 군부 세력이 사라지고 나게 되면 시 주석이 내가 대만으로 가야 되는데 이 김정은 이 자식이 내 길을 막고 있어 해치워라 신중 정권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이제 기지 세우겠다. 중국이 마음 먹으면 왜 못 하겠습니까? 뭐 핵 가지고 있다고 중국이 뭐 그걸 놔두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허락을 안 받고 김씨 왕조가 핵을 가진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내가 지금 대만으로 가겠다는데 김정은이 그걸 가로막고 항구를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는 대만 침공을 반대했습니다. 그건 팩트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 군부의 중심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시진핑 1인 지배 체제의 균형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강화되고 있는 거죠. 시진핑이라는 이 정권이. 김정은이가 이제는 중국인민해방군의 평양 진입을 허용하든지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중국에 완전히 이제 잡혀가지고 정권 교체를 가든지 자 이런 갈림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양 정권은 중국의 장유사 세력의 지금 숙청을 엄청나게 지금 긴장한 상태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후과가 앞으로 북한 정권의 존재 여부 정말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초긴장 상태의 이 정보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자 미국으로부터 오는 위협,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 지금 모든 위협이 지금 김정은 정권으로 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베네수엘라 같은 방법으로 김정은을 뽑아내는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이제는 중국까지도 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북한을 먹으면 한반도가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고 중국이 북한을 딱 타고 앉으면 이제 반은 중국이 세력이 들어오고 또 한국까지 좌파 세력 또 독재하게 해가지고 신중간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세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부딪히는 이 갈등 구조 속에 대만과 북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장유사의 실각이 대만과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걸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통해서 이 정확한 이 분석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이고 그러니까 뭐 우리 언론들은 되게 겉만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중국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없기 때문에 이 저희 채널이 이거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에 올립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